자, 고득점 엄매 전기자 OT 들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갑시다. 엄매입니다. 여러분, 엄매 선택할 이유가 뭐죠? 화작보다 좀 더 표 좀 잘 받고 싶어서. 맞잖아. 그쵸? 목표. 수능 날 15분 안에 엄매 다 맞자. 이게 목표예요. 그죠? 또 다른 목표 있으신가요, 혹시? 이 정도, 그지? 자, 우선 작년에 엄매 다 맞았다 흔들어봐, 혹시 여기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오답률 1위와 3위가 엄매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만큼 엄매가 어렵습니다. 근데 엄매를 그러면 정말 제대로 잘 공부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대로 좀 잘 가르치고 싶거든. 잘 봐봐. 엄매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솔직히 엄매 강의 들으셨습니까? 한번 들으셨습니까? 여기서도 뭐 학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강을 뭐 들을 수도 있고 맞죠? 오케이. 한번 그러면 가볼게요. 작년에 이 정도로 힘들어서 이렇게 울었어요, 애들이. 엄매 때문에, 알았지? 자, 그러면 엄매 울었다면 여러분이 엄매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한번 보기 전에 작년 수능 한번 가봅시다. 요 지문 기억나십니까? 작년 그 첫 35번, 36번 문제의 지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요 지문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지문을 딱 나왔을 때 아이들이 글자가 되게 튕겼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이 문제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3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거의 설명이 안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그치? 합용병서 물론 이런 것들 보시면 알 거예요. 갖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국외음악 이런 것들 그렇죠? 자음군을 나타낸다. 이런 엄매에 해당되는 특히 언어, 문법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꽤 높아. 그러니까 읽을 때 되게 버벅거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가볼까? 자, 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가볼까요? 얘는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라고 해서 얘가 정답률 42%짜리인데 시작, 되자 할 때 여기 되가 뭘까요? 접사입니다. 그죠? 피동, 전미사 이런 것들 됐지? 오케이. 그런 것들 혹은 말리는데 빼앗겼다 라고 했을 때 다양한 기능을 기업과 기술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 얘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함정에 빠진 거였지. 그치? 기억나십니까? 여기 랑 이런 거지. 친구랑 만나 할 때 랑은 뭐였죠? 너랑 나랑은 할 때 랑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었나. 그래서 다시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시험장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요. 더 엄매가 있고 고득점 엄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뭐 파이널 체크 엄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이널 체크 엄매는 되게 짧은 거고요. 더 엄매는 한 18강 정도 되고요. 이 고득점 엄매는 한 12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득점 엄매랑 더 엄매의 차이는 뭘까요? 더 엄매는 진짜 개념을 하나씩 다 해두고 문제 푸는 거. 근데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엄매를 듣고 개념이 좀 사라진 애들이 이 고득점 엄매들이면 제일 좋아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개념 강의를 누구 강의든 여기서든 아니면 제 강의든 뭔가 들었을 학생이니까 나는 처음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엄매 처음이다. 아예 생초보다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충분히 자가 진단 테스트를 볼 자격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쓰러기 측의 조건을 알고 있는가? 세 가지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음절의 끝쓰러기 측의 조건. 자, 오시 할 때 오시는 왜 음절의 끝쓰러기 측이 일어나지 않지? 오케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절의 끝쓰러기 측의 조건은 1번 어말에서 자음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죠? 1번 탈락 1번 땡. 자, 2번 반모음 교체와 반모음 첨가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치? 오케이. 반모음 교체와 반모음 첨가를 구분할 수 있는가? 됐죠? 오케이. 피어 꽃이 펴 있다. 그치? 오케이. 꽃이 피어 있다 라고 발음했다고 치자. 그렇죠? 꽃이 피어
반모음 첨가, 반모음 축약. 빨리 안 나와? 첨가, 그지? 요거는 축약. 그렇죠?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어 있다, 그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축약이라 부르기도 하고 교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럼 축약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 맞죠? 오케이.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3번. 부정칭 대명사와 미칭 대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맞죠? 오케이. 부정칭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킬 때. 미지칭 모르는 대상을 가리킬 때. 그렇지? 너 어디서 왔니? 부정칭, 미지칭. 어디는? 미지칭. 그렇지? 요런 것들. 자, 4번.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알고 있는가? 오케이. 세 가지 시작. 연결음이 X, 전사문이 X, 부사 플러스 명사 나와야지. 오케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돼. 자, 5번.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오케이.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을까? 놀이터, 합성어, 파생어. 하나, 둘, 합성어, 뒤. 하나, 둘, 셋. 합성어, 다 합성어야? 파생어, 뒤. 파생어, 이런 거. 6번.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늘에 뜬 달.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찍어. 한 명 과거 해줘. 과거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7번. 피동문을 능동문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야, 피동문을 능동문을 바꾸는 방법 어떻게 돼? 이일기 돼. 이거 뭐야? 이거는 피동 전미사의 종류고. 피동문을 능동문을 어떻게 바꾸냐고 대답을 못해요. 중세국어의 의문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 그렇죠? 9번. 지문형 언어 문제에서 5분 이상 걸리는가? 생각해봐. 10번. 매치 2지문에 8분 이상 걸리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가 진단 테스트야.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멀어. 알았죠? 표정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만 생각보다 이상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애가 많고요. 혹은 내신식으로 개념을 알고 있는 애들이 많어. 예를 들어 볼까? 그렇지? 불규칙 활용의 종류 8개. 시작. 이거 외우는 애들 있더라고요. 저도 외우게 할 수 있어요. 순두부를 풀어. 여럿이 오너라. 하면 외워져. 저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불규칙 활용의 종류 8개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를 봤을 때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잡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못하고 종류만 8개 외워. 이상하지? 생각보다 그게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만약에 다른 선생님의 엄매 강의를 들었다면 대단히 도움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좀 집요하게 파고들 거니까. 물론 기초적인 부분도 아예 안 해주진 않을 겁니다. 아셨죠? 벌써 걱정의 눈빛이 많아요.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봤고요. 가봅시다. 자, 방쌤의 완경공 3가지 약속. 제 목표는 이겁니다. 1번 보시면 언어, 문법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암기되는 게 목표고요. 2번을 보시면 언어와 매체 열합문항은 13분이 목표야. 알았죠? 목표는. 그 다음 3번째, 친구들에게 너희는 언어 선생님이 될 것이다. 이게 목표예요. 친구들이 야 이거 뭐야? 그럼 니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이 수업을 들으면. 자,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수업이 나갈 것이냐. 자, 우선 고난도 기출과 EBS 연계문항을 통해 13개의 필수 언매 개념을 완성할 겁니다. 13개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구품사, 품사의 통용, 용언의 활용, 형태소, 어근, 접사, 단어 형성,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류, 또 비입시간. 피동사동 부정, 의문 개념, 의문 변동에서의 교체, 축약, 타작, 첨가, 국어의 변천, 중세국어. 그 다음 지문형 언어 집중훈련. 이해 가시죠? 제가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해요. 그 언어 비문학을. 그래서 제가 언어 비문학을 따로 해서 빼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매체. 이해 가셨죠? 13개의 개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매 전공자입니다. 문법 전공자예요. 그렇죠? 문법 전공자고 대학교에서 졸업 논문도 문법. 그렇죠? 오케이. 대학원에서 논문도 문법.
제 문법 전공은 뭐냐면 저 전공 부분이 견문장, 혼문장이에요. 그딴 거 왜 해요? 막 이런 표정이다. 자, 아무튼 그쪽이고요. 무한 반복을 통한 자동암기 시스템으로 너희는 언어 문법 최강자가 된다. 개념은 있는데 언매를 틀린 학생에게 일관돼 문제풀이 원리를 전수할 거고요. 매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의 갈래 갖고요. 전체적인 맵을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고난도 기출을 통해서 개념이 정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이렇게 필기가 따로 될 거라서요. 미안하지만 이 수업은 좀 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 이렇게 고난도 EBS 변형 문항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매체에 대한 문제들도 이렇게 수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 강좌 범위의 구성을 보시면 우선 정확하게 우리는 13강으로 갈 거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요 단어 부분 있죠. 여기가 좀 길어요. 요게 그래서 한 50분, 60분에 해결이 안 돼요. 요거는 1시간 반. 그렇죠? 근데 뒤에 의문 부분 이쪽은 한 40분, 50분이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을 잘 버텨라. 오늘과 다음 주까지가 핵심이다. 이것만 잘 버티면 뒤에는 쉬워질 것이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냐? 보시면 내힘훈련이라고 하고 개념의 끝은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 OX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보고 OX 문제를 풀어서 체화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수강 대상 누굴까요? 여러분들이겠네요. 딱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고 지루한 언어 강의에 지친 학생,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되는 학생, 아까 10개의 자기 진단 중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 그렇죠? 오케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쫓아만 오시고 펜만 잘 돌리세요. 그리고 복습만 잘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이 언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웃게 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저희 넷째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 근데 제가 교재 보는데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이거 누굴까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누구? 안창호. 그래. 누구? 안중근. 누구? 박수.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고요? 국어 관련된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누구냐면 최연배 선생님이라고 같이 맞춤법을 만들었던 분이고, 최연배 선생님은 우리나라 초대 그 교육부 장관이셨어. 최연배 선생님의 제자가 또 있겠죠. 한글학회의 관점에 대한 부분이야. 그 최연배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아무튼 이렇게 돼야 알았죠?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어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강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번에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해보셨다고 합니다. 됐죠? 우리 1강에서 한번 멋지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 와?